549번입니다.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가 있었어.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일단은 가의 조건을 보시면 절대값 fx는 x는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자, 그러면 꺾어 올라갔을 때 뾰족한 점이 하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축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그리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뜻이 사실은 이거야. F2는 0이 돼야 되고 F'2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극대극소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 만약에 극대극소를 갖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x는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니까 x축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여기가 2가 될 거란 말이지. 물론 x축은 뭐 이런 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얘를 걷어 올린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의 조건을 봅시다. 나의 조건은 절대값 fx가 f1이 될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이 절대값 함수에다가 뭔가 f1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절대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극대극소가 없는 형태는 일단 탈락입니다. 자, 그럼 극대극소가 있는 형태야. 자, 이렇게. 그런데 얘도 관통하는 게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 x축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좀 그림을 몇 개 그려놓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접하는 형태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x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란 얘기입니다. 이런 데가 2야. 여기서는 여기가 2고 여기서는 여기가 2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조건을 좀 봅시다. 절대값 fx가 f1이 될 때는 세 점에서 만나야 되고 절대값 fx가 f-1이 될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런데 또 f-1은 f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걷어 올리시면 현재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얘가 절대값 fx죠. 그리고 여기서 f1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f1은 자, 뭐 이런 데 그릴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점이 1이거나 아니면 이 점이 1이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f-1은 다의 조건을 보시면 어쨌든 f1보단 작으니까 이 밑으로 그려야 된단 말이야. f-1을. 그럼 만나는 점이 잘 안 보이는데 이때하고 이때죠. 그럼 그 교점이 1보다 다 큰 쪽에 생깁니다.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잖아. 1보다 큰 쪽에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f1을 여기 말고 이쪽에다 한번 거볼게. f1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럼 1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또는 여기죠. 그러면 f-1은 어쨌든 f1보단 작은 쪽에 그려야 돼.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쪽에 그릴 수밖에 없어. 그럼 그 교점이 다 1보다 크게 생기죠. 자, f1을 선생님이 여기다 그렸으면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거든.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다 1보다 큰 쪽에 생긴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일단 탈락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놈도 이렇게 걷어 올릴 거야.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f1을 어디다 그릴 수 있을까? f1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f1. 여기밖에 그릴 수가 없네. 그지? 자, 그 다음에 f-1도 바로 그립시다.
얘가 F1보다 작은 쪽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그리려면 F-1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1이어야 돼? 요 놈이 1이어야 되겠지. 그쵸? 그럼 이 그림은 문제될 게 없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얘는 접하고 있고 2를 근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fx를 최고차함계수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걷어 올렸어. 걷어 올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은 F1을 한번 그려볼게. F1은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교점이 3개이려면. 그러면 F-1은 F1보다 작은 쪽에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게 어쨌든 2보단 작으니까 이쪽이거든. 얘거든. 그럼 1이 될 수 있는 건 1도 2보다 작은 쪽에 그려야 되는데 그럼 얘밖에 없거든.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렇다고 내가 이번에는 F1을 이렇게 그려볼게. F1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F-1은 이쪽에 그려야 됩니다. 교점이 두 개여야 되니까. 그럼 어쨌든 1하고 마이너스 1이 둘 다 2보단 작으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잘 안 보이네. 자,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쟤를 걷어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그쵸? 그러면 F1은 교점이 3개여야 돼. 그럼 여기 생길 수밖에 없어. 다르게 그릴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F-를 그려야 되는데 걔는 교점이 2개인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2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그림 전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나는 이 상태에서 f0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가 나옵니다.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550번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8파이야. 그런 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PQ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어. 출발 후 10초 동안 PQ가 만난 횟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원에서 어떤 같은 지점에서 둘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P가 뭐 출발을 했고 Q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을 한 거야. 그러면 둘이 만난다는 얘기는 뭘까? 둘이 만난다는 얘기는 둘 사이의 거리의 차가 안 나거나 거리차가 0이야. 그럼 둘이 만나겠죠. 그렇죠? 또는 얘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둘의 거리의 차가 정확하게 한 바퀴가 나면 누군가 한 바퀴를 따라잡은 거죠. 둘의 거리차가 두 바퀴가 나면 두 바퀴를 따라잡은 겁니다. 그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의 거리하고 Q의 거리의 차이를 볼 거야. 얘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한 바퀴 날 수도 있고 두 바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 바퀴가 8파이거든. 둘레 길이가. 그래서 얘를 n바퀴 차이 난다. 8n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n은 정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이 0이야. 그럼 둘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지? 만날 거야. 거리차가 없으니까.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마이너스 1이다. n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8파이니까 q가
더 큰 거죠. P보다. 그러니까 Q가 P를 한 바퀴 따라잡은 거야. 예를 들어서 N이 3이다. 그럼 이번엔 얘가 더 크죠? 그럼 P가 Q를 3바퀴 따라잡은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P 거리가 지금 뭐냐면 요놈입니다. 요놈 P 거리가. 그 다음 Q의 거리가 요놈이야. 지금 둘 다 파이가 붙어 있죠? 빼볼 텐데 파이는 공통으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t에서 뺄 거야. 5분의 22t 제곱도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1t도 뺄 겁니다. 자, 얘가 8n 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쵸? 파이는 어차피 약분이 될 거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5분의 4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2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6t 얘가 8n입니다. 그러면 전부 5를 곱할게. 5를 곱하시면 여기가 40이 되죠? 그리고 전부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t 세제곱 마이너스 11t 제곱 마이너스 8t 얘가 20n이 되겠죠? 2로 나누면. 그래서 얘하고 교점의 개수를 따져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하셔야 되죠? 미분하시면 6t제곱 마이너스 22t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2로 묶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2에 3t 플러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4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출발 후 10초 동안 보는 거니까 일단은 0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y축이 되는 거야. 0부터 10까지. 자, 10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자, 0 집어넣으면 이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0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점이야, 원점. 이렇게 t축이 이렇게 생길 거고 자, 1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10을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누구죠? 여기는 계산을 해보시면 2000에다가 마이너스 1100에다가 마이너스 80이죠. 그래서 820이 됩니다. 820.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봅시다. 나는 얘가 20n이 될 때를 봐야 되거든? 얘도 구해놔야 되겠다. 자, 4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자, 여기다 4 집어넣으셔야 돼. 그러면은 64, 128, 마이너스 16 곱하기 11이니까 17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죠. 그러면은 208에서 80이네. 여기 마이너스 8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y는 20n을 그릴 거야. 그럼 n이 마이너스 4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n이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n이 마이너스 3일 때. 그래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하겠니? 출발 후 10초 동안. 자, 여기. 이때까지 가능하겠죠. n이 얘는 얼마겠어? 820이 되려면 n이 41이 돼야 되죠. 그쵸? n이 41일 때. 맞습니까? 41일 때, 42일 때, 뭐 40일 때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제 따져 볼 거야. 자,
일단 여기 하나죠. 하나. 그 다음에 이때는 두 개가 생깁니다. 자, n이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마이너스 1 때까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그죠? 이때는 한 개고 이때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생길 거야. 그 다음에 n이 0이면 이렇게 되죠. 근데 t가 0일 때는 아니거든 지금. 출발 후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0일 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n이 1이면 이제 얘가 n이 1이면 얘가 20이 되는 거야. 20. 그때는 교점 또 하나죠. 그때서부터 계속 하나입니다. 하나. 쭉쭉쭉 어디까지? n이 41이 될 때까지 계속 하나죠.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를 구하셔야 돼. 자, 일단은 이렇게 세면 몇 개죠? 8개죠. 이렇게 세면 1이 41개 있는 거야. 41개죠. 그래서 또 다 더하시면 49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PQ가 만난 횟수 49입니다.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551번입니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지만 카메라가 있는 지점 부근에서만 속도를 줄이잖아, 보통. 그치? 막 빨리 달리다가 카메라 있으면 그때만 속도 딱 줄인단 말이야. 그런 차량을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간 속도 위반 단속, 즉 구간 단속을 실시를 한대. 구간 단속은 도로의 두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카메라가 설치된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의 속도와 두 지점 사이 구간에서의 주행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과속 여부를 판단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한 속도가 90이야. 그랬을 때 이 구간 단속 구간은 거리가 6.6km입니다. 어느 두 지점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구간 단속에 걸린 이유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서술하라. 자, 속도를 위반하셨습니다. 네, 저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 두 번 모두 80km로 통과했어요. 경찰이 그렇지만 단속 구간을 4분 만에 통과했기 때문에 너는 속도 위반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분이래. 얘가 이 6.6km를 오는데 4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제한 속도는 90km/h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속도가 시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분을 시간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60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 60분의 4, 즉 15분의 1 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단속에 안 걸리려면 제한 속도가 지금 90이잖아. 그럼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90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얘는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만약에 이 친구의 위치를 FT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평균 속도라는 건 어떻게 되죠?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4분 걸렸잖아. 그러니까 15분의 1시간 걸린 겁니다. 빼기 0. 얘는 출발할 때의 시간이야. 요놈 분의 위치. 이 15분의 1일 때의 위치에서 0일 때의 위치를 빼주시면 그게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평균 속도.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F'C하고 같다. 이게
평균값의 정의죠. 미분에서 C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니? C에서의 순간 속도죠. 그렇죠? 이런 C 값이 0하고 15분의 1 사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이 값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값은 15분의 1에 자, 얘가 뭐죠? 위치. 얘는 4분 만에 6.6km를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6.6이 될 거고 빼기 F0는 뭐니? 딱 출발하는 순간이니까 위치가 0이죠. 0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6.6 곱하기 15니까 얼마니? 9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속도가 99가 되는 순간이 0하고 15분의 1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 속도를 넘는 그런 구간이 0하고 15분의 1 시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속도 위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1번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않고 구간 단속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구하래. 자, 구간 단속을 걸리지 않으려면 얘네들의 평균 속도가 90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평균 속도. 자, 그러면 얘가 걸린 최소 시간, 아니 그냥 시간 있죠, 시간. 시간을 뭐라고 할까? T라고 해볼게, T. T는 있으니까 뭐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야. 그러면 평균 속도는 A 빼기 0, 시간 변화량. 그 다음에 그때 위치의 변화량, FA 빼기 F0. 얘가 9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A분의. 자, 얘는 뭐가 되죠? 어쨌든 위치 변화량은 얼마가 돼야 돼? 지금 구간의 길이가 6.6이잖아. 얘는 6.6이 돼야 되는 거죠. 90. 맞습니까? 그러면 A는 90분의 6.6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시간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일단은 3으로 나눌게. 그러면 30분의 3.3이죠. 그쵸? 그 다음에는 부모분자 2를 곱하면 60분의 3으로 나누면 이게 아니죠. 2.2죠. 그 다음에 60분의 4.4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4.4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60분의 4.4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최소 시간은 4.4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4분. 아시겠습니까?